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민법 제32강, 민법 총칙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로는 이제 4페이지부터인데, 제가 그 첫 시간에 우리 1강 때요, 우리 민법 전체 체계를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드렸던 게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교재 이제 25페이지를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A하고 B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자. 그러면 A가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그랬고요. B가 좋아 그 부동산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100번지 3억 원에서 3월 1일 날 계약금, 4월 1일 날 중도금, 5월 1일 날 잔금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선행이지만 잔금은 어땠어요?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잔금날 매도인은 뭘 들고 와야 돼요? 등기 서류를 들고 와야 되고 매수인 B는 뭐 들고 와야 돼요? 잔금을 들고 와야 된다. 이거 동시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동으로 출석해서 등기 신청을 하며 등기부에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이렇게 기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말소하지 않고 놔둬도 우리는 뭐예요? 소유자가 B다.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A는 소유권 잃어버렸죠. 그죠? B는 소유권을 취득했죠.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했다. 뭐예요? 변동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거래가 끝난다. 그랬죠. 그죠? 그때 우리 3억 원에 팔게 이것을 청약이라고 그랬고요. 청약은 의사표시다 그랬어요. 자, 살게 이것을 승낙이라고 그랬고요. 이것도 의사표시인데. 자, 매매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랬더니 시기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죠. 계약서 썼을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뭐였어요? 형식계 필요 없다. 불효식계약. 돈 한 푼 오고 가지 않아도 뭐였어요?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 그랬죠. 시기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때인데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을 때, 합의가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3억 원에 팔게 그랬는데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래버리면 불합치, 불합의, 불성립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처럼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 있죠. 그죠? 하고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 있죠? 자, 이것을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처럼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를 우리는 채권행위 그랬고요.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를 물권행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자를 뭐라고 합쳐서 법률행위 그랬죠. 그죠? 법률행위는 제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권행위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A가 남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하고 승낙을 해도 타인의 권리의 매매 계약 있죠? 유효, 무효. 유효 그랬잖아요. 유효 그랬죠? 왜 유효냐? A로서는 잔금날까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잔금날까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갑으로부터 매수해서라도 B에게 넘겨주면 되니까 그랬죠? 근데 갑이 안 판대요. 사는 방법이 없다. 계약자의 원칙 그랬죠? 그래서 위조로 등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방지하려고 공동으로 출석 서면 신청 그랬죠? 근데 만에 하나 위조로 등기했다면 뭐 1,000만 건, 2,000만 건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인데 위조 서류한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부를 믿고 등기한 B가 권리 취득하느냐. 무권리 처분이 무효 그랬죠? 공신력 부정. 우리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그랬죠? 무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공시를 하죠. 그죠? 공시를 하지만, 그죠? 등기부 공시하죠? 다 보일 시자를 써가지고 누가 권리자인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믿었다.
믿을 신자, 공신력은 부정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도 봤어요. 자, 용어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처분행위란 말 나오죠. 처분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채권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의무 부담행위. 왜 그러냐면 매매 계약을 맺고 나면 이제 매도인에 있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 B는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죠.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물권 행위는 의무 부담이 없죠. 그죠? 끝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잔금 받고 서류 넘겨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권 행위는 처분행위의 일종이죠. 그죠? 처분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분행위는 꼭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자, 뭐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처럼 물권을 주는 거 있죠. 그죠? 이것은 뭐예요?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때도 어때요? 저당권 설정해준 처분행위니까 권리가 있어야죠. 그죠? 저당권 설정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해줘봤자 그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두세요. 그러나 계약 단계에서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죠. 그죠? 그럼 타인의 권리 교환 계약도 유효죠. 타인의 권리 임대차 계약도 유효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꼭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 개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하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 어때요? 등기에서 물권이라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계약법이 있고 물권법이 있었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 총칙 그랬죠. 그죠? 법 총칙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법 총칙은 전체 범위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어요? A하고 B 사이 그러죠? 그래서 인이 나와요. 인 그러면 우리처럼 출생에 의한 자연인이 있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인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죠. 그죠? 이 법률행위를 했죠. 그죠? 법률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 10년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서 10년 시효로 소멸한다. 돈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입니다. 인이나 소멸시효 이런 것은 공식적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고도 하고요. 교재를 보면 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법률행위 부분만 우리 시험 범위니까요.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은요. 지금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 범위다 그랬죠. 네.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선이 제대로 안 나오네. 자,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 법률행위는 다시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여기 성립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성립한 다음에 그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립 요건 봐보죠. 법률의 성립 요건은 누가? A하고 B가.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그래요. 당사자가. 두 번째. 자, 여기 959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하죠. 매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세 번째.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죠. 의사표시를 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예요. 만약에 당사자가 목적을 가졌는데 아직 의사표시 안 했죠. 그죠? 그러면 무효라고 안 하고 불성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유효해요. 그런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이 없죠. 이것을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취소하고 무효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그 해제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데 취소하고 해제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 해제권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권리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냐 없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등기해야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럼 등기할 때는 뭘 적냐면 세 가지를 적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1살 먹은 애기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등기할 수 있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등기할 수가 없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권리 능력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태아하고 증여계약을 맺었다. 그런 계약은 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인데요. 이것은 사물의 변별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런 용어 알 필요 없고 그냥 이것은 개개인의 능력을 봐요. 획일적으로 끝이 않고 개개인의 능력을 보는데요. 몇 살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를 보면 15살 먹은 애기도 좀 얘가 띠라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 그래버려요. 근데 12살 정도 먹은 애기도요. 얘가 똘똘하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다 이러거든요. 개별적 능력을 봐요. 그러면 7살 먹은 애기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죠. 그런 계약은 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성년, 미성년을 가르는 건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18살과 19살 사이를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18살까지를 미성년, 행위 능력이 없다. 19살부터를 성년, 행위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18살 먹은 애기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이 없죠? 그런 법률 행위는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그러면 19살 먹은 애기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러죠. 매매 계약을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A나 B나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죠. 그죠?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뭐가 돼버리냐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확정 그랬죠. 최소한 부동산 표시하고 대금은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번지 부동산 이렇게 확정이 돼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 확정이 안 돼 있죠. 그런 계약은 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3억 원 그래야지 시가보다 싸게 이런 거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계약은 해봤자 무효예요. 그러나 시가로 그러면 이건 감정평가하면 나오기 때문에 유효해요. 그건 유효인데 시가보다 싸게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무효예요.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된다고요. 불타 없어진 집을 매매 계약해봤자 뭐예요? 무효. 이것은 이행이 불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는 적법한 행위죠. 그죠? 근데 마약 거래는 어때요? 마약법에서 금지시켰거든요. 위법한 행위예요. 그런 계약은 해봤자 무효. 그런데 마약 거래는 마약 관련 법에서 금지를 시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첩으로 살아주면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할게 이것을 금지하는 해당 법 규정은 없거든요. 법 규정은 없지만 이런 것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돼서 무효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해봤자 무효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의사표시인데 의사하고 표시는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어버리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러죠. 그러면 자 우리 법에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요. 수업 끝나고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100만 원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여러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네. 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줘야 돼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즈니스 표시라는 건데 제가 줄 의사는 없었어요. 줄 의사는 없는데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준다고 했죠. 그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죠?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했죠. 이걸 비즈니스 표시라고 해요. 비즈니스 표시는 원칙이 유효해요.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상대방 여러분이 배우자 의사 표시한 자가 비즈니스 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무효 그래요. 무효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 필요 없다. 그런데 108조죠. 그죠? 108조.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통정 허위 표시는요. 통정 서로 짰다는 거예요. 서로 짰다. 통정 서로 짰다 그래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 그러거든요. 무효 그러는데 뭐냐면 이것도 실제 사례에서 되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한테요. 자,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근데 제가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고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내가 막내 동생하고 둘이 짜고요. 야, 소유권 뺏기게 생겼으니까 네 앞으로 좀 등기 좀 해놔서 재산 빼돌려 놓자. 어떻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소유권 이전 늦게 해놨다. 이 매매가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둘이 짰다 그거죠. 그죠? 둘이 짜고 통정 허위 표시인데 이것은 들켰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9조 차고죠. 그죠? 차고. 그 다음에 110조 사기 강박이 있는 거죠. 사기 강박이 있는 건데 차고라는 것은요. 차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3억 원에 팔게 그러고 싶었어요. 의사는 3억이었어요. 3억. 근데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잘못해서 공짜 하나 빼가지고 3천만 원에 팔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표시는 어떻게 됐어요? 3천 이렇게 돼 있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죠? 불일치한데 자, 그러고 났더니 B 입장에서 뭐 이렇게 싸? 하고 얼른 3천에 살게 그래버렸죠.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있어버렸죠. 합치가 있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3천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성립한 거라고요. 성립했는데 A 입장에서는 의사는 3억인데 표시는 3천이죠. 불일치하죠. 그죠? 그 불일치를 모르고 했잖아. 모르고. 이게 차고예요. 차고예요. 그러면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 취소할 수 있다. 즉 3억 원에 팔게 그러는데 1천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러면 불합치가 있으니까 아예 성립조차도 안 해버렸죠. 근데 3천에 팔게, 3천에 살게 그러면 성립은 했죠. 성립은 했는데 뭐예요? A 매도인은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기 강박이요.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자 3억 원에 팔 것을 3천만 원에 판다고 한 경우죠. 그죠? 속아가지고 이 경우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조폭이 와가지고 좋은 말 할 때 3천만 원에 팔어. 그래서 3억에 팔고 싶었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에 판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마음은 3천만 원에 팔 수밖에 없구나.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3천에 판다고 했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한데 거기는 뭐예요? 하자가 들어있다. 사기 강박 하자가 있죠.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특별 성립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인은요.
자, 자연인은 출생했을 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이 되느냐 그랬더니 설립 등기했을 때예요. 설립 등기했을 때. 그러면 법인의 실체는 갖췄으나 사람의 실체를 갖춘 태아, 그러나 아직 출생하지 않았다. 태아 그랬죠. 그죠? 근데 법인의 실체는 갖췄으나 딱 설립 등기만 하지 않는 상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법인 사단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낙선계약 반대말이 요물계약 그랬죠. 요물계약 그러면, 요물 그러면 현대계보 그랬죠.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이잖아요. 계약금 전액이 통장에 꽂혀야죠. 계약금 수수가 돼야 된다. 수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물계약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요물계약 반대말이 뭐예요? 낙선계약이죠. 그죠? 낙선계약은 어때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돼요. 합치가 있었을 때죠. 자, 그랬을 때죠. 이게 뭐예요? 낙선계약 그랬죠. 그죠? 낙선계약은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요.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뭐가 있냐면 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이 존재. 그러면 대리권이 존재한다. 유권대리죠. 그죠? 유권대리다 그러면 계약 맺은 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그런데 대리권이 없어요. 무권대리다 그러면 어때요? 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성취,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도래. 예를 들어서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어요. 공짜로. 그러면 좋아, 차 사줄게. 증여죠. 그죠? 증여도 계약이에요. 청약과 승낙으로 오늘 계약이 성립하고 오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은 엄마한테 차 사달라는 청구권이 오늘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증여계약이 성립했죠. 근데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취직했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식은 엄마한테 차 사달라는 청구권이 생기죠.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너 언제 졸업해? 2월 28일이요. 그러면 졸업하면 2월 28일이 되면 사줄게 그랬죠. 그럼 오늘 증여계약이 성립했지만 2월 28일이 돼야 뭐예요? 효력이 발생해서 자식은 차 사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 제도 몇 번 말씀드렸죠. 투기방지 때문에 있는 거라고. 지금 평택 일부 지역, 화성 일부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평택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거기는 계약해봤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무효.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잖아요. 이것은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이다 그래요. 유동적. 그래서 유동적 무효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고 봐요. 유동적 무효. 그러고 나서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로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농취증이 있잖아요. 농취증. 농취증 없으면 등기 신청은 각하시켜버려요. 농지에 대해서. 근데 깜빡하고 등기를 해주죠. 그죠? 등기해주면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예요. 유효. 유효라서 농취증은 뭐예요? 효력 요건이 아닌 거예요.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농취증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하고 구분하세요. 자, 민법 총칙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민법 총칙은, 자, 교재를 보면 먼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는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의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나와요. 의사표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대리가 나와요. 대리가.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무효취소가 나와요. 무효취소. 그리고 뭐가 나와요? 조건 기한이 나와요. 조건 기한. 토지거래 허가는 여기 유효 무효에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무효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민법 총칙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15문제, 여기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5문제. 근데 보통 여기서 뭐 한 문제 덜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한 문제 덜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한 문제 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민법 총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는 건데, 자, 이제 또 봐봅니다. 또 봐보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도 나눴잖아요. 근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숫자로 나눌 수도 있어요. 법률행위는 어떻게 나누느냐 그랬더니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이때요,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하나,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죠. 뭐예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잖아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서 의사표시가 2개죠. 그런데 단독행위는 뭐예요? 취소하겠어, 해지하겠어. 단독행위 하나만 있는 거죠. 그죠?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갑니다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한 방향으로 여러 개 있는 거. 자, 그런데 계약 그러죠. 계약 그러면 뭐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죠. 그런데 증여도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도 계약이에요. 계약. 청약과 승낙으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보시는데, 단독행위는 다시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상대방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게 있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된다. 우리 취소, 해제 이런 게 여기에 포함됐죠. 그죠? 취소, 해제 이런 게 포함됐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 해제는요, 나 혼자 해제 이런다고 그래서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 의사표시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러나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유언이야말로 조용히 나 혼자 적는 거지 상대방에 도달할 필요가 없죠. 그럼 유언 중에서도요, 내가 죽으면 이 부동산을 너에게 줄게, 유언으로 하는 증여가 있다고요. 유언으로 하는 증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증이라고 그래요. 유증. 그러면 살아생전의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죠. 그러나 죽고 나면 증여하겠다. 유증은 뭐예요? 상대방 도달할 필요도 없는, 상대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나 합의해제 있잖아요.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뭐였어요? 합의해제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합의해제는 계약이었죠. 우리 그냥 해제해버릴까? 청약. 좋아해버리자. 승낙. 그것으로 해제하는 걸 합의해제 그랬죠. 이렇게 구분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포기 있죠. 그죠? 포기. 소유권 포기 같은 거 있죠. 소유권 포기는 누구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요. 그런데 제한물권 포기는 소유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된다 그래요. 제한물권 포기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하시는데, 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요, 장학재단을 만들죠. 장학재단, 재단법인. 장학재단 만든다. 누구한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 없이 나 혼자 조용히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나 사단법인 설립행위 있잖아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야, 우리 동창회를 법인으로 만들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법인은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다음에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소유권은요,
등기를 하면 맨 처음에 하는 등기가 뭐예요?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하고 나서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전 등기. 그런데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있잖아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맨 처음에 하는 등기가 뭐예요? 설정 등기예요.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그리고 나서 저당권 이전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자, 소유자가 어때요?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설정적 승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설정적 승계. 그런데 소유자가 뭐예요? 팔 수 있죠. 이전해 줬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적 승계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등기부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 재산이 다 가는 거죠. 혹은 지분으로 전 재산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괄승계. 그러나 매매나 증여 같은 건 어때요? 콕 집어서 하나만 가져,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특정승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보시면 뭐 교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색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적어져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4페이지 펴보시면 뭐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다 우리 설명할 때 강의 드릴 때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민법의 기본 원리, 자유주의 국가니까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뭐 이런 거 읽을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법률 관계, 권리 의무가 생기죠. 그죠? 호의 관계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것들 다 넘겨버리세요. 넘겨버리시고 물권 변동, 권리 변동. 물권에서는 물권 변동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물권 변동 용어를 썼지만 민법 총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사항이니까 더 넓은 개념으로서 무슨 용어를 써요? 권리 변동 그러죠. 그죠? 권리 변동. 그러면 8페이지에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는 거 원시 취득도 있고 맨 처음에 뭐예요? 건물을 신축했다 이런 걸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죠. 근데 끼고 샀다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은 설정적 승계도 있고 뭐예요? 이전적 승계도 있다. 이전적 승계는 뭐예요? 다시 하나하나 특정 승계, 전체를 포괄 승계 이렇게 이 정도 보고 그냥 넘겨버리시라고요. 넘겨버리시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뭐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안 보는 게 좋은데 자, 우리는 요건과 효과에 대한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효과겠죠. 이게 뭐예요? 요건이겠죠. 그죠? 요건이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고 이걸 법률 효과 그래요.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가 있겠죠. 법률 행위가 있고 또 뭐도 있겠어요? 우리 186조 법률에는 등기해야 법률의 규정도 있었죠. 법률의 규정은 등기 없어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법률 행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죠. 하나하나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 잡채라는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리를 만들 때 잡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면도, 시금치도 들어가 있죠. 이것을 법률 사실, 요리 재료 하나하나를 법률 사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잡채라는 요리가 생겼죠. 먹으니까 맛있더라. 법률 효과. 이 정도 하지 뭐 고민하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면 11페이지 보충 학습에 법률 사실 분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우정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보는 거예요. 안 나옵니까?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으세요, 그냥. 여러분 백날 공부해봤자 이런 거 암기한다고 그래서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쓸데없는 공부가 이런 거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자, 넘겨보세요. 이제 15페이지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인데 법률 행위에는 봐보세요. 힌트, 반드시 의사표시가 하나건 두 개건 여러 개건 꼭 들어가 있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 해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률행위와 이제 의사표시 관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5표시 무예원칙 강의 드릴 때 해드릴 거니까 일단 건너뛰세요. 그러면 17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종류 나오죠. 그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도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자 18페이지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오죠? 뭐 준물권행위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20페이지 보면 요식, 불요식 나오죠. 그죠? 요식, 불요식. 자, 4번에 출연, 재산을 내놓는다. 출연. 재산을 내놓지 않는다. 비출연.
그 다음에 유상무상 나오죠. 그죠? 유상무상 나오죠? 유상무상 제가 뭐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계약법 공부할 때 쌍방울. 자, 안쪽으로 모였어요. 쌍무. 바깥쪽으로 유상 그랬죠? 이거 아시면 돼요. 쌍무는 유상이다. O. 유상은 쌍무다. X. 이거 하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된행위, 종된행위 나오죠. 그죠? 우리 저당권에서 먼저 돈 빌리는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고 나서 돈 빌리는 계약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죠. 돈을 안 빌리는데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돈 빌리는 계약, 주된 계약, 주된 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 종된 계약, 종된 행위. 주된 계약 무효다. 종된 계약도 무효다. 자,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21페이지 법률행위 요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넘겨보시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3페이지 그림으로 나오죠. 그죠?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요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중요합니다. 농취증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례 읽어보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랬죠? 효력 요건은 아니라고요. 토지거래 허가하고 달라요. 자, 이렇게 봐두셔요.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나오는데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 정도로만 보시는데 3번에 행위능력 나오죠. 그죠? 행위능력 보면 우리 행위능력이 없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미성년자 18살까지죠. 그리고 옛날 한정치산자를 지금 피한정 후견인 그러고요. 옛날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그래요. 그래서 용어 정도만 이렇게 봐두고 이 세 가지를, 이 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한능력자 그래요. 행위능력 없는 자, 제한능력자. 자, 그렇게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어디까지 끝났냐면 자, 그 법률행위 부분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법률행위 부분 한 40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여기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나오는데 법률행위 부분에 절대 시간을 쏟지 마세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요. 이 법률행위 부분은 10분 공부하고 있는데 10분 넘었다 그러면 넘겨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봤죠? 그러면 A형, B형이 조금 순서가 좀 바뀝니다만 A형은 1번에 B형은 2번이나 3번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A형으로 받았을 때 민법은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어떻게 마음 먹으시냐면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찍는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거기 1번 문제 끝까지 맞추겠다고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말짱 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여러분이 민법 총칙, 민법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하면 책 딱 펴면 뭐부터 펴요? 여기서부터 펴겠죠? 여기서부터 펴는데 이런 게 민법 공부인 줄 알고 법률 사실 막 이런 것을 도표로 암기하고 있어요. 속이 터져요. 암기가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다가 어때요? 뭐 이 정도 가면 뭐 잘 모르다가 사회적 탄압 첩계약 무효 나오면 오 이거 하나 알아듣죠. 그죠? 그러다가 또 의사표시 오면 또 띵 하다가 대리 정도 오면 책 덮어버려요. 그러다가 역시 민법은 어렵구나. 학개론 공부해야지. 학개론이라고 쉽나요?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가 또 꽃피는 3월이 되면 민법 공부해볼까? 또 여기 펴요. 여기 펴고 이런 거나 보고 있다가 첩계약 무효. 아 그랬었지. 그러다가 또 대리 정도 오면 책 덮어버리고 뒤로는 가보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첩계약 무효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실제 거래를 해보면 계약부터 해서도 제가 강의를 드리지만 계약법부터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거꾸로 공부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약법부터 강의를 드리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률행위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10분 넘기지 말자. 이런 거 뭐 모른다고 해가지고 시험 합격한 데 지장 없어요. 아셨죠? 과감히 이 정도만 제가 해드린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하고 여기에서 안 거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찍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어차피 백날 이런 거 암기한 사람도 시험장 가면은요. 내 거 안 돼요. 가서 찍는 것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고 찍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빨리 건너뛰고 찍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시간을 더 투자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법률행위 목적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